잠깐만요. 제가 해볼게요. 10초면 됩니다. 호텔 정문 계단에서 휠체어가 위태롭게 흔들렸습니다. 경호원들이 당황하는 순간 갑자기 어떤 여대생이 뛰어왔어요. 50년 동안 단 한 번도 자신의 다리로 걸어본 적 없는 재벌 회장 앞에서 23살 물리치료학과 학생 정수아가 말했습니다. 회장님, 왜 못 걸으세요? 10초면 되는데요. 주변 사람들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대한민국 최고 명의들도 포기한 하반신 마비를 학생 주제에 10초 만에 고친다고요? 하지만 수아는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그 10초가 50년 동안 닫혀있던 문을 여는 열쇠가 될 거라는 것을, 그리고 그 10초의 용기 때문에 자신이 진흙탕에 쓰러지고 학교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하고 모두에게 사기꾼이라 손가락질 받게 될 거라는 것을. 과연 10초 만에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50년 동안 걷지 못했던 재벌 회장은 정말 일어설 수 있을까요? 그리고 가난한 여대생은 모든 편견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오늘의 사연을 시작하기 전에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신다면 행운과 건강이 늘 함께할 거예요. 시청하고 계신 지역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따뜻한 마음 전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그 10초의 기적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새벽 6시 서울 관악구 낡은 반지하 월세방 앞에 정수아가 도착했습니다. 23살 대학생이었어요. 물리치료학과 4학년이었습니다. 수아는 편의점 야간 알바를 막 마치고 돌아온 참이었어요. 밤 10시부터 6시까지 8시간. 3년째 같은 패딩 점퍼는 낡았지만 깨끗했습니다. 손은 차가웠어요. 호호 입김을 불어가며 문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다녀왔어요. 작은 방 안에서 할머니가 이불을 덮고 누워 계셨어요. 정옥희 할머니, 78살이었습니다. 당뇨 합병증으로 일주일에 3번 투석을 받고 있었어요. 수아는 조용히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어요. 어제 남은 밥이 조금 있었습니다. 물을 붓고 미음을 끓이기 시작했어요. 보글보글 소리가 작게 났습니다. 할머니가 눈을 뜨셨어요. 수아야, 또 밤새 일했구나. 괜찮아요. 할머니 약 드셔야죠. 수아는 미음을 그릇에 담았습니다. 할머니를 부축해 일으켜 앉혔어요. 약통을 꺼내 하나씩 챙겼습니다. 흰색 알약 2개, 노란색 알약 1개. 당뇨약과 혈압약이었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들었어요. 수아는 옆에 앉아 지켜봤습니다. 할머니 손등에는 주사바늘 자국이 여러 개 있었어요. 수아야, 너무 무리하지 마라. 할머니, 괜찮아요. 제가 건강해요. 하지만 수아의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하루에 4시간밖에 못 자는 삶이었어요. 알바 끝나고 할머니 아침 챙기고 학교 가고 또 알바 가고 3년째 반복이었습니다. 할머니가 미음을 다 드셨습니다. 수아는 그릇을 들고 설거지를 했어요. 찬물에 손을 담갔습니다. 겨울이라 더 차가웠어요. 하지만 온수기를 틀면 전기세가 나왔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손을 앞치마에 문질렀어요. 창문 밖으로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저 학교 갔다 올게요. 그래, 잘 다녀와라. 수아는 가방을 메고 나갔습니다. 지하철역까지 15분을 걸었어요. 아침 8시 지하철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1시간을 서서 갔어요. 대학교에 도착했습니다. 오전 9시 물리치료학 실습 수업이 시작되었어요. 교수님이 근육 해부학을 설명했습니다. 근육이 위축되면 촉진했을 때 느낌이 다릅니다. 탄력이 없어지죠. 수아는 노트에 열심히 필기했어요. 촉진법, 근육 반응 검사, 신경 전달 경로.
모든 게 중요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점심시간이 왔어요. 친구들은 학생 식당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수아는 가방에서 편의점 삼각김밥을 꺼냈어요. 어제 알바 끝나고 받은 반값 도시락이었습니다. 오후 4시, 수아는 서초구 복지관으로 향했습니다. 한 달에 4번 무료 봉사를 하고 있었어요. 휠체어 타는 어르신들 다리 마사지였습니다. 복지관 앞에 도착했습니다. 2층 재활실로 올라갔어요. 오늘은 어르신 3분이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복지관 입구에 검은 세단이 멈춰섰어요. 운전기사가 내려 뒷문을 열었습니다. 휠체어 한 대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한 남자가 앉아 있었어요. 강태윤이었습니다. 72살 대한 그룹 회장이었어요. 회색 정장을 깔끔하게 입고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주름이 있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어요. 비서가 휠체어를 밀며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이쪽입니다. 재활실로 들어왔어요. 복지관 직원이 황급히 달려왔습니다. 회장님, 오늘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경 쓰지 마시오. 나도 그냥 한 사람이요. 태윤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수아는 어르신 한 분의 다리 마사지를 막 끝낸 참이었어요. 고개를 들어 태윤을 봤습니다. 휠체어, 그리고 무릎 위에 가지런히 놓인 2손. 직원이 수아를 불렀습니다. 수아 학생, 회장님 마사지 부탁해요. 네. 수아는 다가갔습니다. 태윤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회장님, 실례하겠습니다. 편하게 하시오. 수아는 태윤의 바지를 조금 걷었습니다. 종아리가 드러났어요. 그리고 손으로 종아리 근육을 만졌습니다. 촉감이 이상했습니다. 위축되지 않았어요. 탄력이 있었습니다. 수아는 눈을 감고 집중했어요. 손가락 끝으로 근육 상태를 느꼈습니다. 대퇴사두근, 비복근, 가자미근 모두 정상이었어요. 이상하다. 수업 시간에 배운 것과 달랐습니다. 마비된 근육은 위축되는데 이 사람 근육은 멀쩡했어요. 수아는 허벅지로 손을 옮겼습니다. 역시 같았어요. 근육량이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마사지를 계속하며 수아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오래 휠체어를 타신 분이면 근육이 빠져야 하는데 15분이 지났습니다. 마사지가 끝났어요. 수아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실례지만 얼마나 오래 휠체어를 타셨어요? 태윤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어요. 50년. 50년이요? 그렇소. 22살 때부터. 수아는 놀랐습니다. 50년이면 근육이 거의 사라져야 정상이었어요. 하지만 이 사람 다리는 달랐습니다. 수아는 더 물어보고 싶었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예의가 아니었으니까요. 감사합니다, 학생. 태윤이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더 감사합니다. 비서가 휠체어를 밀고 나갔어요. 수아는 그 뒷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날 저녁, 수아는 다시 반지하 월세방으로 돌아왔습니다. 할머니께 저녁을 드렸어요. 그리고 밤 9시 다시 편의점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수아의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이 맴돌았어요. 50년 동안 휠체어를 탔는데 근육이 정상이라니 뭔가 이상했습니다. 한편 그 시각 강남구 대저택 서재 태윤은 휠체어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서재 한쪽 벽에는 유리 케이스가 있었어요. 그 안에는 하늘색 목도리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낡고 빛바랜 목도리였어요. 태윤은 그 목도리를 바라봤습니다. 50년 전 아내가 마지막으로 메고 있던 것이었어요. 교통사고 그날 그녀는 그 목도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태윤의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하지만 눈물은 흐르지 않았습니다. 이미 50년 동안 말라버린 눈이었으니까요. 당신, 태윤은 작게 속삭였습니다. 당신 때문에 난 걸을 수 없는 거요. 방 안은 고요했습니다. 목도리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태윤은 휠체어를 돌려 책상으로 갔습니다. 서랍을 열어 약병을 꺼냈어요. 수면제였습니다. 물 한 잔과 함께 삼켰습니다. 그날 밤, 태윤은 꿈을 꿨어요. 50년 전 그날의 꿈이었습니다. 아내의 웃음소리, 그리고 급브레이크 소리, 비명. 태윤은 잠결에 신음했습니다. 하지만 깨어나지는 못했어요. 50년 동안 매일 밤 같은 꿈이었으니까요. 이틀이 지났습니다. 수아는 다시 서초구 복지관에 왔어요. 목요일 오후 4시였습니다. 같은 시간, 같은 재활실. 오늘도 어르신 몇 분이 기다리고 계셨어요. 수아는 가방을 내려놓고 손을 씻었습니다. 비누 거품을 꼼꼼히 문질렀어요. 그때 복지관 입구에서 익숙한 검은 세단이 멈춰섰습니다. 강태윤 회장이었어요. 비서가 휠체어를 밀고 들어왔습니다. 태윤은 오늘도 회색 정장 차림이었어요. 얼굴에는 피곤함이 어려 있었습니다. 회장님, 오늘도 오셨네요. 복지관 직원이 인사했습니다. 응, 지난번 마사지가 좋았소. 태윤은 재활실로 들어왔어요. 수아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학생, 오늘도 부탁하오. 네, 회장님. 수아는 다시 태윤 앞에 앉았습니다. 바지를 걷고 종아리를 드러냈어요. 손을 얹고 천천히 마사지를 시작했습니다. 역시 같았습니다. 근육이 살아있었어요. 탄력이 느껴졌습니다. 수아는 참을 수 없었어요.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실례지만 여쭤봐도 될까요? 말해보시오. 수아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회장님, 왜 못 걸으세요? 태윤의 눈썹이 올라갔어요. 이상한 질문이었습니다. 못 걷는다는 게 무슨 뜻이오? 제 말은 왜 휠체어를 타시냐는 거예요. 태윤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어요. 50년 전 교통사고를 당했소. 척추가 손상됐지. 어느 부위가 다치셨어요? 요추 3번과 4번 사이. 수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교과서에서 배운 내용이었어요. 요추 손상이면 하반신 마비가 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회장님, 그럼 수술은 받으셨나요? 받았지. 당시 최고 의사한테 받았소. 성공적이었다고 했어. 그런데도 못 걸으셨어요? 그렇소. 수술 후에도 다리에 힘이 안 들어갔어. 의사들이 말하길 신경이 끊어진 거라고 했지. 수아는 태윤의 허벅지를 만졌습니다. 대퇴사두근을 촉진했어요. 근육이 단단했습니다. 회장님, 이상해요. 뭐가? 근육 상태가요. 50년 동안 안 쓰신 근육이면 거의 사라져야 하는데 회장님 근육은 멀쩡해요. 태윤은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자신의 다리를 봤어요. 50년 동안 한 번도 제대로 본 적 없는 다리였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요? 수아는 신중하게 말했습니다. 근육이 위축되지 않았다는 건 신경 전달이 어느 정도 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난 못 걷소.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수아는 말을 멈췄습니다. 너무 나간 것 같았어요. 자신은 아직 학생일 뿐이었습니다. 계속 말해보시오. 태윤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혹시 감각은 있으세요? 감각? 네. 다리를 만졌을 때 느낌이 있으신지요? 태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소. 50년 동안 단 한 번도. 수아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회장님, 제가 한 가지 테스트를 해봐도 될까요?
테스트? 네. 감각 테스트예요. 태우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해보시오. 수아는 가방에서 볼펜을 꺼냈습니다. 뚜껑을 열고 끝부분을 태윤의 발등에 살짝 눌렀어요. 지금 느끼세요? 아니요. 수아는 발목으로 옮겼습니다. 지금은요? 없소. 종아리. 여기는요? 역시 없소. 수아는 볼펜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으로 태윤의 발바닥을 꼬집었어요. 조금 세게. 그 순간 태윤의 다리가 미세하게 움찔했습니다. 수아는 그것을 놓치지 않았어요. 회장님, 지금 움직이셨어요. 뭐? 다리가 움찔했어요. 태윤은 자신의 다리를 내려다봤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착각이겠지. 아니에요. 분명히 움직였어요. 수아는 다시 발바닥을 꼬집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세게. 또다시 발이 움찔했어요. 아주 작은 움직임이었지만 분명했습니다. 태윤은 숨을 멈췄습니다. 지금 뭔가 느끼셨어요? 아니, 느낀 건 아니지만 태윤은 말을 흐렸습니다. 자신도 확신할 수 없었어요. 수아는 눈을 빛냈습니다. 회장님, 근육이 반응하고 있어요. 신경이 살아있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50년 동안 제가 한 가지 부탁드려도 될까요? 말해보시오. 수아는 태윤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10초만 제 말대로 해주세요. 10초? 네. 태윤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소. 수아는 태윤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회장님, 눈을 감으세요. 태윤은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발가락에 집중하세요. 오른쪽 엄지발가락이요. 응. 그 발가락을 움직인다고 상상하세요. 위로 들어 올린다고 생각하세요. 태윤은 집중했습니다. 발가락. 50년 동안 단 한 번도 움직여보지 못한 발가락. 움직여라. 마음속으로 명령했어요.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계속하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수아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태윤은 더 집중했습니다. 이마에 땀이 맺혔어요. 움직여. 그때였습니다. 수아가 작게 숨을 들이켰어요. 회장님, 지금 움직였어요. 태윤은 눈을 떴습니다. 뭐라고? 엄지발가락이 움직였어요. 아주 조금이지만 분명히 올라갔어요. 태윤은 자신의 발을 내려다봤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발가락은 그대로였습니다. 착각 아니오? 아니에요. 수아는 손을 태윤의 발등에 얹었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세요. 이번엔 제 손에 힘을 느껴보세요. 태윤은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집중했어요. 움직여라. 제발. 50년 만에 처음으로 간절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아주 미세하게, 정말 작게 뭔가 느껴졌습니다. 발가락 끝에서 시작된 감각. 따끔함도 아니고 통증도 아닌 뭔가 있다는 느낌. 태윤의 눈이 커졌어요. 이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아는 미소를 지었어요. 느끼셨죠? 태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50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비서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회장님,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태윤은 듣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발가락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수아는 태윤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회장님,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근육이 놀랄 수 있어요. 아, 그렇소? 태윤은 정신을 차렸습니다. 학생, 이름이 뭐요? 정수아예요. 물리치료학과 4학년이요. 수아 학생. 태윤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다음에 또 와도 되겠소?
물론이죠. 비서가 휠체어를 밀고 나갔어요. 태유는 계속 뒤를 돌아봤습니다. 수아를 봤어요. 복지관을 나와 차에 탔습니다. 하지만 태윤의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발가락이 움직였다. 정말일까요? 착각일까요? 운전기사가 출발했습니다. 창밖 풍경이 지나갔어요. 태윤은 자신의 오른발을 내려다봤습니다. 구두 속에 감춰진 발. 50년 동안 죽어있던 발. 움직여봐. 마음속으로 명령했어요.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강남 대저택 침실. 태유는 잠들지 못하고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발가락에 집중했어요. 움직여. 하지만 역시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태유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역시 착각이었나?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50년 만에 처음 느낀 희망이었으니까요. 한편 그 시각, 반지하 월세방, 수아는 노트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편의점 알바를 가기 전 잠깐 시간이 있었어요. 인터넷 검색창에 입력했습니다. 척추 손상하지만 근육 정상, 하반신 마비 근육 위축 없음, 심리적 마비, 여러 논문이 나왔어요. 수아는 하나하나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논문을 발견했어요. 시민성 마비 신체적 원인 없이 심리적 요인으로 발생하는 마비. 수아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거다. 증상이 딱 맞았어요. 근육 정상, 신경 전달 가능, 하지만 움직임 불가. 수아는 논문을 프린트했습니다. 가방에 넣었어요. 시계를 봤습니다. 밤 9시 40분. 편의점에 가야 할 시간이었어요. 수아는 패딩을 입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은 가벼웠어요. 뭔가 중요한 걸 발견한 것 같았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수아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수아 학생이요? 낮고 차분한 목소리. 강태윤 회장이었습니다. 네, 회장님. 어떻게 제 번호를 복지관에 물어봤소? 실례가 됐다면 미안하오.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학생, 시간 좀 내줄 수 있겠소? 수아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오늘은 토요일이었어요. 수업은 없었지만 편의점 알바가 있었습니다. 시간이 언제가 좋으세요? 오늘 오후 2시 내 집으로 와줄 수 있겠소? 집이요? 그렇소. 자세히 이야기하고 싶소. 수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주소는 문자로 보내겠소. 전화가 끊겼어요. 수아는 가방을 뒤졌습니다. 전공 서적을 꺼냈어요. 시민성 마비 챕터에 형광펜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프린트한 논문도 챙겼어요. 시계를 봤습니다. 오전 10시, 4시간이 있었어요. 수아는 할머니께 아침을 드렸습니다. 미음을 끓이고 약을 챙겼어요. 설거지를 하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회장님께 뭐라고 설명해야 하지? 아직 학생인데 감히 진단을 내릴 수 있을까요? 하지만 증거는 명확했습니다. 오후 1시 30분. 수아는 강남행 지하철에 올랐습니다. 40분을 달렸어요. 대저택 앞에 도착했습니다. 높은 담장과 철문. 경비원이 신분증을 확인했어요. 정수아 학생 맞으시죠? 네. 들어가세요. 철문이 열렸습니다. 정원을 지나 현관에 도착했어요. 비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넓은 거실을 지나 복도를 걸었습니다. 끝에 서재가 있었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태윤이 휠체어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가였어요. 햇빛이 들어왔습니다. 왔구나, 학생. 안녕하세요, 회장님. 수아는 인사했습니다. 앉으시오. 수아는 소파에 앉았어요.
가방에서 서적과 논문을 꺼냈습니다. 태윤이 물었습니다. 그게 뭐요? 회장님 다리에 대해 공부한 거예요. 내 다리? 네. 수아는 논문을 펼쳤습니다. 회장님, 혹시 시민성 마비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시민성? 네. 신체적 원인은 없지만 심리적 요인으로 발생하는 마비예요. 태윤의 눈썹이 올라갔어요. 무슨 뜻이요? 뇌가 거부하는 거예요. 다리는 멀쩡한데 뇌가 움직이지 말라고 명령하는 거죠. 태윤은 침묵했습니다. 수아는 계속 설명했어요. 회장님 근육은 정상이에요. 50년 동안 휠체어를 타셨는데도 위축되지 않았어요. 이건 신경 전달이 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난 못 걷소. 그게 바로 심리적 차단이에요. 수아는 논문을 가리켰습니다. 여기 사례가 있어요. 심한 트라우마를 겪은 사람들이 신체 기능을 잃는 경우가 있대요. 하지만 신체는 정상이에요. 태윤은 논문을 들여다봤습니다. 글자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전환장애, 해리성 마비, 시민성 운동장애, 낯선 단어들이었습니다. 학생, 그럼 내가 미친 거란 말이요? 아니에요. 수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미친 게 아니에요. 뇌가 자신을 보호하려고 하는 거예요. 너무 큰 충격을 받았을 때 뇌는 그 기억과 연결된 신체 기능을 차단해요. 태윤은 창밖을 봤습니다. 50년 전이 떠올랐어요. 그날 신혼여행 가는 길, 옆자리에 앉은 아내, 하늘색 목도리를 두른 모습, 그리고 그 트럭. 태윤은 눈을 감았습니다. 수아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사고 당시 무슨 일이 있었어요? 태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입을 열었어요. 아내가 죽었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현장에서 바로 내 옆에서. 수아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살았소. 척추 수술을 받았지. 의사는 성공적이라고 했어. 하지만 눈을 떴을 때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소. 태윤은 주먹을 쥐었어요. 그날 이후로 단 한 번도. 수아는 태윤의 얼굴을 봤습니다. 깊은 주름, 그리고 그 안에 숨겨진 고통. 회장님, 제가 한 가지 확인해 봐도 될까요? 뭘? 직접 만져봐도 될까요? 근육 상태를요. 태윤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소. 수아는 일어났습니다. 태윤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태윤의 바지를 걷었습니다. 허벅지가 드러났어요. 수아는 두 손을 허벅지에 얹었습니다. 눈을 감고 집중했어요. 손가락 끝으로 근육을 느꼈습니다. 대퇴사두근, 햄스트링, 내전근 모두 살아있었어요. 수아는 허벅지 중앙을 눌렀습니다. 탄력이 있었어요. 회장님, 이건 마비된 근육이 아니에요. 수아는 눈을 떴습니다. 이건 정상 근육이에요. 다만 안 쓰고 있을 뿐이죠. 안 쓴다는 게 무슨. 그때 서재 문이 열렸습니다. 한 남자가 들어왔어요. 65살쯤 돼 보였습니다. 흰 가운을 입고 있었어요. 최주치의였습니다. 회장님, 오늘 검진 시간입니다. 최주치의는 수아를 봤습니다. 그리고 태윤의 거친 바지를 봤어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아, 최 선생. 이 학생이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최주치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수아는 황급히 일어났어요. 죄송합니다. 저는 물리치료학과 학생이고요. 물리치료? 학생이 감히 환자를 진단합니까? 진단이 아니라 그냥. 회장님, 최주치의는 태윤을 봤습니다. 학생한테 이런 걸 맡기시면 안 됩니다. 위험합니다. 태윤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위험하다는 게 무슨 뜻이요?
잘못된 치료는 더 큰 문제를 일으킵니다. 회장님은 척추 손상 환자입니다. 신경이 끊어진 겁니다. 하지만 이 학생 말을 들어보니 회장님, 최주치의는 단호했습니다. 저는 40년 동안 회장님을 봐왔습니다. 회장님 상태를 누구보다 잘 압니다. 시민성 마비 같은 건 말도 안 됩니다. 수아는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 근육 상태가... 학생, 나가보세요. 최주치의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함부로 환자에게 희망을 주는 건 비윤리적입니다. 수아는 할 말을 잃었어요. 태윤이 말했습니다. 최 선생, 너무 심하지 않소? 회장님을 위한 겁니다. 최주치의는 수아를 봤습니다. 학생, 아직 어린데 분수를 알아야 합니다. 의학은 장난이 아닙니다. 수아의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하지만 눈물을 참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수아는 가방을 챙겼습니다. 논문과 서적을 집어넣었어요. 태윤이 불렀습니다. 수아 학생, 괜찮습니다, 회장님. 제가 주제 넘었어요. 수아는 서재를 나갔습니다. 복도를 걸었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손으로 닦았어요. 현관을 나와 정원을 지났습니다. 철문이 열렸어요. 밖으로 나왔습니다. 수아는 걸으며 울었습니다. 내가 뭘 안다고. 그냥 학생인데. 버스 정류장에 앉았어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편 서재에서는 최주치의가 태윤을 진찰하고 있었습니다. 혈압을 재고 청진기를 댔어요. 회장님, 괜찮습니다. 건강하십니다. 최 선생. 네. 그 학생 말이 맞을 수도 있지 않소? 최주치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회장님, 40년 동안 제가 봐온 겁니다. 척추 손상이 맞습니다. 하지만 근육은 재활 운동 덕분입니다. 회장님께서 꾸준히 상체 운동을 하셨잖습니까? 태윤은 침묵했습니다. 최주치의는 가방을 챙겼어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최주치의가 나갔습니다. 서재에 태윤 혼자 남았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저 멀리 수아가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작은 뒷모습. 태윤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시선을 돌렸어요. 서재 한쪽 벽. 유리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그 안에 하늘색 목도리. 태윤은 휠체어를 밀어 그쪽으로 갔습니다. 케이스 앞에 멈췄어요. 목도리를 바라봤습니다. 50년 동안 매일 봐온 것. 아내의 마지막 흔적. 피 묻은 자국이 아직도 남아 있었어요. 태윤은 손을 뻗어 유리를 만졌습니다. 당신. 목소리가 떨렸어요. 당신이 날 붙잡고 있는 건가? 대답은 없었습니다. 태윤은 눈을 감았어요. 그날 내가 운전을 했소. 내 잘못이었어. 당신이 가지 말라고 했는데 나는 고집을 부렸지.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그래서 벌을 받는 건가? 50년 동안 걷지 못하는 게 내 벌인가? 목도리는 조용히 빛났습니다. 햇빛에 반사되어 태윤은 주먹을 쥐었어요. 하지만 그 학생 말이 맞다면, 만약 정말 심리적인 거라면, 만약 자신이 스스로를 가둔 거라면, 태윤은 눈을 떴습니다. 오른발을 내려다봤어요. 움직여봐.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태윤은 쓴웃음을 지었어요. 역시 불가능한가. 그날 밤, 태윤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어요. 수아의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뇌가 거부하는 거예요. 심리적 차단, 트라우마.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태윤은 발가락에 집중했습니다. 움직여. 미세한 떨림. 아주 작은 반응. 뭔가 있는 것 같기도 했고 없는 것 같기도 했어요. 태윤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당신, 날 놔줄 수는 없소?
어둠 속에서 혼잣말이 흘렀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수아는 대학교 도서관에 앉아 있었어요. 전공 서적을 펼쳐놓고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중간고사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친구였어요. 수아야, 너 지금 인터넷 봤어? 응? 무슨 일인데? 너 이름이 올라와 있어. SNS에. 수아의 손이 멈췄습니다. 뭐라고? 지금 바로 봐. 익명 커뮤니티. 전화를 끊고 검색했어요. 대학교 익명 게시판이었습니다. 제목이 눈에 들어왔어요. 물리치료학과 정수아, 재벌 회장 치료한다고 나섰대요. 수아는 글을 클릭했습니다. 요즘 물리치료학과 4학년 정수아라는 학생이 강태훈 회장 다리 고치겠다고 난리래요. 아직 학생인데 무슨 자격으로? 회장님 이용해서 유명해지려는 거 아닌가요? 댓글이 수십 개 달려 있었어요. 헐 진짜? 오버하네. 학생 주제에 재벌 회장 치료? 사기 아냐? 의대도 아니고 물리치료과가 뭘 안다고. 수아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누가 올린 걸까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때 도서관 문이 열렸습니다. 학과 조교가 들어왔어요. 정수아 학생? 네. 교수님이 찾으세요. 지금 바로 연구실로 오래요. 수아는 가방을 챙겼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연구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학과장 교수가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55살쯤 되어 보였어요.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앉아요. 수아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교수는 컴퓨터 화면을 돌렸어요. 익명 게시판 글이었습니다. 이거 봤어요? 네, 방금 봤습니다. 이게 사실이에요? 수아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복지관에서 봉사하다가 회장님을 만났어요. 마사지를 해드렸고요. 그게 다예요? 아니요. 수아는 정직하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다리 상태가 이상해서 확인해 봤어요. 근육이 정상이었거든요. 교수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정수아 학생. 네.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아직 학생이에요. 면허도 없어요. 환자를 진단할 자격이 없다고요. 하지만 교수님, 저는 그냥이 아니에요. 교수는 책상을 탁 쳤습니다. 환자에게 함부로 희망을 주는 건 비윤리적이에요. 특히 그 환자가 유명인이면 더 조심해야죠. 저는 희망을 준 게 아니라. 그럼 뭐예요? 당신이 재벌 회장 다리 고칠 수 있어요? 수아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교수는 팔짱을 꼈어요. 학생,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무면허 의료행위로 고소당할 수도 있어요. 저는 마사지만 했어요. 진료는 안 했습니다. 하지만 진단을 했잖아요. 시민성 마비라고 말했다며? 수아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교수는 서랍을 열었어요. 서류를 꺼냈습니다. 징계위원회 회부 통보서예요. 징계요? 네. 학교 명예를 실추시켰어요. 학칙 34조 위반입니다. 수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교수님, 그럼 다음 주 수요일 오전 10시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세요.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수아는 떨리는 손으로 받았어요. 지금은 돌아가도 돼요. 수아는 일어났습니다. 연구실을 나왔어요. 복도를 걸었습니다. 학생들이 수군거렸어요. 저 애가 그 정수아? 재벌 회장 치료한다던? 오버심하네. 수아는 고개를 숙이고 걸었습니다. 대학 정문을 나왔어요. 버스를 탔습니다. 반지하 월세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오후 4시였어요. 할머니가 안 계셨습니다. 병원 가셨나? 오늘이 투석하는 날이었어요. 수요일, 금요일, 일요일
주 3회. 수아는 가방을 내려놓고 앉았습니다. 징계위원회 통보서를 봤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그냥 도와주고 싶었을 뿐이었어요. 회장님이 걸을 수 있을 것 같았으니까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할머니 병원이었어요. 여보세요? 정수아 보호자님이시죠? 네, 제가 손녀예요. 할머니께서 투석 중에 쓰러지셨습니다. 지금 응급실이에요. 수아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지금 갑니다. 전화를 끊고 뛰어나갔어요. 병원까지 20분. 택시를 탔습니다. 미터기를 봤어요. 돈이 걱정됐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했어요. 할머니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링거를 맞고 있었어요. 할머니. 수아는 달려갔습니다. 할머니는 눈을 떴어요. 수아야. 할머니, 괜찮으세요? 미안하다. 또 걱정 끼쳐서. 의사가 다가왔습니다. 혈압이 너무 낮았어요. 투석 중에 쇼크가 왔습니다. 심각한가요? 당장은 안정됐어요. 하지만 계속 이러면 위험합니다. 의사는 차트를 봤습니다. 할머니 영양 상태가 안 좋아요. 식사를 제대로 못 하시나 봐요? 수아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의사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링거 맞고 오늘은 입원하셔야 할 것 같아요. 이틀 정도요. 입원이요? 네. 경과를 봐야 합니다. 비용은 이틀이면 300만 원 정도 나올 겁니다. 수아는 숨이 막혔습니다. 300만 원. 어디서 구하죠? 일단 보호자 동의서에 서명해 주세요. 수아는 떨리는 손으로 서명했어요. 할머니가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6인실이었어요. 할머니는 링거를 맞으며 잠들었습니다. 수아는 옆에 앉아 할머니 손을 잡았어요. 주름진 손, 주사바늘 자국이 가득한 손,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떡하지? 징계위원회, 할머니 병원비, 그리고 학교에 퍼진 소문, 모든 게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한편 그 시각, 강남 대저택, 태유는 침실에 혼자 있었습니다. 휠체어에서 침대로 옮겨 앉았어요. 다리를 내려다봤습니다. 움직여봐. 명령했습니다. 발가락, 발목, 무릎. 집중했어요. 이마에 땀이 맺혔습니다. 그때 아주 미세하게 발가락 끝이 움찔했어요. 태유는 숨을 멈췄습니다. 지금 다시 시도했습니다. 움직여. 또 움찔렸어요. 이번엔 조금 더 확실했습니다. 태윤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수아 학생 말이 맞았어. 태윤은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수아에게 전화를 걸려고 했어요. 하지만 멈췄습니다. 최 선생이 뭐라고 했지? 학생한테 희망을 주는 건 위험합니다. 태윤은 휴대폰을 내려놓았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확신했습니다. 나는 걸을 수 있어. 그날 밤 수아는 병실 의자에서 잠들었어요. 할머니 옆에서 꿈을 꿨습니다. 징계위원회 앞에 서 있는 꿈,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꿈. 새벽 4시 깼어요. 목이 뻐근했습니다. 의자에서 자서 그랬어요. 할머니는 여전히 주무시고 계셨어요. 수아는 복도로 나갔습니다. 화장실에 가서 얼굴을 씻었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눈밑이 더 어두워졌어요.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포기할까? 그냥 회장님한테 사과하고 징계위원회에 가서 잘못했다고 하고 모든 걸 잊어버릴까? 하지만 회장님은 걸을 수 있어. 그 확신만큼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수아는 주먹을 쥐었어요. 조금만 더 버텨보자. 다음 날 오전, 대학교 도서관. 수아는 책상에 앉아 있었어요. 노트북을 켰습니다. 논문을 검색했습니다.
시민성 마비 치료 사례, 전환 장애 회복 과정, 하나하나 읽었어요. 프린트했습니다. 그때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수아야. 고개를 들었어요. 김민준이었습니다. 25살 물리치료학과 2년 선배였어요. 지금은 재활의학과 레지던트 1년 차였습니다. 선배, 소문 들었어. 괜찮아? 수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지 않아요. 민주는 옆에 앉았어요. 징계위원회에 넘어갔다며? 네. 힘들겠다. 선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잘못한 건가요? 민주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규정상으로는 잘못이지. 학생이 환자 진단하면 안 되니까. 수아는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민준이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봤을 때 너 말이 맞아. 네. 나도 궁금해서 논문 찾아봤거든. 시민성 마비. 실제로 있어. 민주는 가방에서 태블릿을 꺼냈어요. 논문을 보여줬습니다. 봐. 이거 해외 사례야. 교통사고 트라우마로 15년간 걷지 못하던 환자가 심리치료 후 회복했대. 수아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응. 근육도 정상이었대. 뇌가 차단하고 있었던 거지. 수아는 논문을 읽었어요. 선배, 이거 내가 필요하면 줄게. 징계위원회 때 쓸 수도 있잖아. 고마워요, 선배. 민주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뭐요? 내가 오늘 회장님 발목각도 측정해봤어. 어떻게요? 아는 선배가 대한 그룹 건강검진 담당이거든. 부탁했지. 민주는 데이터를 보여줬어요. 회장님 발목 배측 굴곡. 일주일 전보다 0.3도 증가했어. 0.3도요? 응. 미세하지만 변화야. 근육이 반응하고 있다는 증거지. 수아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역시. 수아야, 너 포기하지 마. 내가 맞을 수도 있어. 민주는 수아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고마워요, 선배. 정말이요. 민준이 떠나고 수아는 논문을 다시 읽었습니다. 한 줄 한 줄.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날 오후 대학교 게시판에 새 글이 올라왔습니다. 정수아, 사기꾼 아니냐? 재벌 회장 이용해서 유명해지려는 거 맞네요. 무면허 의료행위로 고소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댓글이 100개가 넘었어요. 수아는 휴대폰을 껐습니다.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열흘째 서울 시내 한 호텔 회견장. 기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단상에 최주치의가 섰어요.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최근 떠도는 근거 없는 소문 때문입니다. 플래시가 터졌어요. 강태훈 회장님은 50년 전 교통사고로 척추를 다치셨습니다. 요추 3번과 4번 사이 신경 손상이었죠. 수술은 성공적이었지만 하반신 마비는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최 주치의는 자료를 들어보였어요. 이것이 당시 엑스레이 사진입니다. 명백한 척추 손상입니다. 기자 한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럼 시민성 마비라는 주장은 거짓인가요? 그렇습니다. 의학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젊은 학생이 오만하게 나선 것이죠. 학생 이름이 뭡니까? 정수아. 물리치료학과 4학년입니다. 기자들이 받아 적었어요. 학생 신분으로 환자를 진단하는 건 명백한 월권입니다. 회장님께 잘못된 희망을 주었고 이는 비윤리적입니다. 최 주치의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저는 40년 동안 회장님을 봐왔습니다. 누구보다 회장님 상태를 잘 압니다. 시민성 마비 같은 황당한 주장은 의학계를 모욕하는 것입니다. 회견이 끝났어요. 뉴스가 나갔습니다. 저녁 9시 메인 뉴스였어요.
재벌 회장 치료 나선 여대생 논란. 의학계 근거 없다 일축. 수아는 병실에서 그 뉴스를 봤습니다. 할머니 옆에서 화면에 자신의 이름이 떴어요. 정수아. 댓글창이 보였습니다. 사기꾼이네. 어린 게 뭘 안다고. 재벌 회장 이용해서 유명해지려는 거지. 고소해야 돼. 수아는 텔레비전을 껐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할머니가 수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아야. 네, 할머니. 너 잘못 없어. 하지만 너는 옳은 일 했어. 할머니가 안다. 수아의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할머니, 저 어떡해요? 다들 저를 사기꾼이라고 해요.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진실은 변하지 않아. 할머니는 수아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우리 수아 포기하지 마. 내가 맞다면 끝까지 가야지. 수아는 할머니 품에 얼굴을 묻었어요. 울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대학교, 수아는 학교 앞에 섰습니다. 등교 시간이었어요. 학생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기 정수하다. 뉴스 봤어? 완전 망신당했던데. 에이, 쟤 원래 이상했어. 수아는 고개를 숙이고 걸었습니다. 학과 사무실 문을 두드렸어요. 들어오세요. 조교가 받습니다. 아, 수아 학생. 이거 서류를 내밀었어요. 징계위원회 일정이 확정됐어요. 모레 금요일 오전 10시. 네. 그리고 이거 또 다른 서류였습니다. 대학 본부에서 나온 공문이에요. 학생은 당분간 봉사활동 금지입니다. 봉사활동도 못해요? 네. 추가 논란 방지 차원입니다. 수아는 서류를 받았어요.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었어요. 학생들이 힐끔힐끔 쳐다봤습니다. 강의실에 들어갔어요. 앉았습니다. 친했던 친구가 옆에 왔습니다. 수아야. 응. 너 괜찮아? 응, 괜찮아. 다들 얘기 많이 하더라. 신경 쓰지 마. 고마워. 하지만 마음은 괜찮지 않았어요.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교수가 들어왔어요. 오늘은 근골격계 질환에 대해. 수아는 필기했습니다. 하지만 집중이 안 됐어요. 머릿속은 온통 걱정뿐이었습니다. 수업이 끝났어요. 수아는 도서관으로 갔습니다. 조용한 구석 자리에 앉았어요. 휴대폰을 켰습니다. 메시지가 쏟아졌어요. 대부분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넌 사기꾼이야. 재벌한테 빌붙지 마. 부끄러운 줄 알아라. 수아는 휴대폰을 다시 껐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책상에 엎드렸어요. 그때 누군가 어깨를 툭 쳤습니다. 수아야. 민준 선배였어요. 선배, 밖에서 이야기 좀 하자. 도서관을 나왔습니다. 벤치에 앉았어요. 민준은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거 뭐예요? 근전도 검사 결과. 수아는 봉투를 열었어요.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회장님 다리 근전도야. 어제 몰래 검사했어. 어떻게요? 내가 아는 신경과 선생님한테 부탁했지. 회장님은 정기 검진이라고만 알고 계셔. 수아는 서류를 읽었습니다. 이게 미세하지만 신호가 잡혔어. 신경이 살아있다는 증거야. 수아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응. 완전히 마비됐다면 신호가 아예 없어야 해. 근데 있어. 아주 작지만. 수아는 서류를 꼭 쥐었어요. 선배, 이걸로 징계위원회 때 써. 내가 터무니없는 소리 한 게 아니라는 증거니까. 고마워요, 선배. 민주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힘내. 진실은 결국 드러나. 민준이 떠났어요. 수아는 서류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조금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날 오후
편의점. 수아는 평소처럼 알바를 하러 갔습니다. 밤 10시였어요. 점장이 나왔습니다. 수아야. 네, 점장님. 미안한데. 점장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더 이상 못 나오게 됐어. 네. 왜요? 손님들이 얘기가 많아. 뉴스 봤다고. 저는 일 잘하고 있잖아요. 알아. 근데 가게 이미지가 있어. 미안해. 점장은 봉투를 내밀었어요. 이번 주 급여. 받아. 수아는 멍하니 봉투를 받았습니다. 점장님. 수아야, 미안해. 나도 어쩔 수 없어. 점장은 안으로 들어갔어요. 수아는 편의점 앞에 섰습니다. 봉투를 들고 3년 동안 일한 곳이었어요. 밤마다 8시간씩 그렇게 학비를 벌었던 곳. 수아는 터덜터덜 걸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앉았어요. 하늘을 봤습니다. 별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어요. 구름이 껴 있었습니다. 이제 어떡하지? 알바도 없고 징계위원회도 있고 할머니 병원비도 내야 하고 모든 게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한편 그 시각 강남 대저택. 태유는 침실에 혼자 있었습니다. 휠체어에서 침대로 옮겨 앉았어요.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뉴스가 나왔어요. 최주치의 기자회견 재방송이었습니다. 젊은 학생의 오만한 주장. 태유는 리모컨을 내려놓았습니다. 수아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진지하게 자신의 다리를 만지던 모습. 회장님, 근육이 정상이에요라고 말하던 목소리. 태유는 자신의 다리를 내려다봤습니다. 움직여봐. 발가락에 집중했어요. 미세하게 움츠렸습니다. 어제보다 조금 더 확실했어요. 태유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그 학생 말이 맞아. 확신이 들었어요. 태유는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수아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이 갔습니다. 하지만 받지 않았어요. 끊겼습니다. 태유는 다시 걸었어요. 역시 안 받았습니다. 학생이 힘들겠구나. 태유는 비서를 불렀습니다. 회장님 부르셨습니까? 정수아 학생 찾아봐. 네. 그 학생을요? 응. 어떻게 지내는지 알아봐. 알겠습니다. 비서가 나갔어요. 태유는 창밖을 봤습니다. 내가 도와줘야 하나? 하지만 망설여졌어요. 최주치의 말도 있었고 세상 사람들 시선도 있었고 태유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날 밤 11시 반지하 월세방. 수아는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천장을 봤습니다. 할머니는 옆방에서 주무시고 계셨어요. 수아는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이 안 왔어요. 내일 모레면 징계위원회. 퇴학당할 수도 있었어요. 포기할까? 그냥 징계위원회에 가서 잘못했다고 할까? 무릎 꿇고 용서를 빌까? 하지만 회장님은 걸을 수 있어. 그 확신만큼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수아는 이불을 걷어찼어요. 일어나 책상에 앉았습니다. 노트북을 켰어요. 논문을 다시 읽었습니다. 시민성 마비, 전환장애, 트라우마 회복, 한 줄 한 줄 밑줄을 그었어요. 중요한 부분을 외웠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2시. 수아는 계속 공부했어요. 다음 날 아침, 대학교 게시판, 새 글이 올라왔습니다. 내일 정수아 학생징계위원회 항해 시위합니다. 시간 오전 9시 30분. 장소 본관 앞. 참여하실 분들 댓글 달아주세요. 댓글이 달렸어요. 저 참여할게요. 우리의 의대 준비하는데 이런 애들 때문에 이미지 나빠져요. 무면허 의료행위 처벌해야죠. 사기꾼 퇴학시켜야 합니다. 수십 개 댓글이 달렸습니다. 수아는 게시판을 봤어요. 도서관 컴퓨터에서 손이 떨렸습니다. 내일 시위까지
수아는 컴퓨터를 껐습니다. 도서관을 나왔어요. 캠퍼스를 걸었습니다.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렸어요. 낙엽이 떨어졌습니다. 수아는 벤치에 앉았습니다. 하늘을 봤어요. 구름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내일 모든 게 결정되는 날, 수아는 눈을 감았습니다.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할 수 있어.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진실은 내 편이야. 그날 밤, 수아는 징계위원회 준비를 했습니다. 서류를 정리했어요. 시민성 마비 논문, 해외 치료 사례, 민준 선배가 준 근전도 검사 결과 모두 파일에 넣었습니다. 할머니가 방문을 열었어요. 수아야, 아직도 안 자니? 네, 할머니. 내일 준비하고 있어요. 할머니는 수아 옆에 앉았습니다. 수아야. 네. 할머니가 너를 믿는다. 고마워요, 할머니. 너는 착한 아이야. 남을 도우려고 한 거잖니. 잘못 없어. 할머니는 수아를 안아줬어요. 수아는 할머니 품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머니, 저 무서워요. 괜찮아. 할머니가 있잖니. 내일 어떻게 될까요? 잘 될 거야. 분명히. 할머니는 수아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한참 후, 할머니는 방으로 돌아가셨어요. 수아는 혼자 남았습니다. 창문을 열었어요. 찬바람이 들어왔습니다. 하늘에는 여전히 별이 보이지 않았어요. 수아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내일은 꼭 이긴다. 열이틀째 아침, 수아는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어젯밤 2시간밖에 못 잤어요. 세면대 앞에 섰습니다. 찬물로 얼굴을 씻었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다크서클은 더 짙어졌습니다. 수아는 옷을 입었습니다. 3년째 입는 패딩 점퍼, 낡았지만 어제 빨아서 깨끗했어요. 가방을 챙겼습니다. 서류 파일을 넣었어요. 논문, 검사 결과, 해외 사례. 할머니 방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아직 주무시고 계셨어요. 수아는 조용히 현관문을 열고 나갔어요. 지하철을 탔습니다. 오전 7시 30분. 사람들이 많지 않았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어젯밤 비가 왔었나 봐요. 도로가 젖어 있었습니다. 대학교역에 도착했습니다. 내렸어요. 걸었습니다. 학교까지 10분. 멀리 대학 정문이 보였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피켓이 보였어요. 정수아 퇴학시켜라. 무면허 의료행위 처벌. 우리 아이들 미래를 지켜라. 학부모들이었습니다. 30여 명쯤 되어 보였어요. 몇몇은 의대생 같았습니다. 수아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손에 땀이 났습니다. 어떡하지? 돌아갈까? 아니면 그냥 지나갈까? 수아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걸었어요. 정문으로. 그때 한 학부모가 수아를 봤습니다. 저기, 정수아다. 사람들이 일제히 돌아봤어요. 수아를 향해 다가왔습니다. 너 정수아지?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자였어요. 명품 코트를 입고 있었습니다. 네. 너 때문에 우리 애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 죄송합니다. 우리 애 의대 준비하는데 물리치료과 애가 사기쳐서 대학 이미지 다 망쳤어.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다른 학부모들도 다가왔어요. 맞아요. 우리 애들 피해봐요. 재벌 회장 이용해서 유명해지려고 했죠? 사기꾼이에요, 사기꾼. 수아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저는 그게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학생이 환자 고친다고 나섰잖아요. 저는 도와주고 싶었을 뿐이에요. 도와줘? 웃기지 마요. 한 남자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50대 초반쯤 되어 보였어요. 당신 때문에 우리 대학 망신이에요. 당장 자퇴해요. 저는 잘못한 게 잘못 안 했어요? 의사도 아니면서 진단했잖아요. 사람들이 수아를 둘러쌌습니다. 원을 만들었어요. 수아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가방 끈을 꽉 쥐었습니다. 저는 가봐야 해요. 징계위원회 시간이. 징계위원회? 거기서 퇴학당할 거잖아요. 그래요. 우리 대학에서 나가요. 사람들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수아는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나가려고 했어요. 한 발 내디뎠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누군가 수아의 어깨를 밀쳤어요. 어디 가요? 명품 코트 입은 학부모였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수아는 중심을 잃었습니다. 발이 꼬였어요. 짧은 비명이 나왔습니다. 수아는 뒤로 비틀거렸어요. 팔을 휘저었지만 잡을 게 없었습니다. 그대로 넘어졌어요. 철퍼덕 둔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아의 몸이 땅에 닿았어요. 아니, 땅이 아니었습니다. 물이었어요. 차갑고 축축한 감촉. 어젯밤 비가 온 후 고여있던 물웅덩이였습니다. 정문역 공사구역. 흙과 빗물이 섞여 만들어진 진흙탕이었어요. 수아의 온몸이 진흙탕에 빠졌습니다. 등이 먼저 닿았어요. 차가운 물이 패딩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엉덩이와 다리도 푹 빠졌어요. 찰랑. 수아가 몸을 움직이자 진흙물이 튀었습니다. 얼굴에 흙이 튀었어요. 이마, 볼, 턱. 수아는 손으로 땅을 짚고 일어나려고 했어요. 하지만 손이 미끄러졌습니다. 진흙에 묻었어요. 깨끗하게 빨아입었던 패딩 점퍼, 3년째 입던 유일한 겨울옷, 순식간에 갈색 진흙으로 범벅이 되었습니다. 등, 팔, 옆구리, 온통 진흙투성이었어요. 수아는 가까스로 앉았습니다. 무릎에도 진흙이 묻었어요. 청바지도 젖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지켜봤습니다. 30여 명. 아무도 손을 내밀지 않았어요. 몇몇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사진을 찍었어요. 동영상을 찍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어요. 수아는 그 빛을 봤습니다. 진흙 묻은 얼굴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목이 막혔습니다. 명품 코트를 입은 학부모가 내려다봤어요. 깨끗한 하이힐, 반짝이는 핸드백, 그리고 진흙탕에 앉아있는 수아. 3년째 낡은 패딩, 진흙 범벅인 얼굴. 대비가 선명했습니다. 꼴 좋네. 학부모가 말했어요. 돌아서서 갔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하나둘 흩어졌어요. 수군거리며 사진 찍었어? 응, SNS에 올려야지. 완전 망신이네. 수아는 여전히 진흙탕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을 봤어요. 갈색 진흙이 묻어 있었습니다. 옷을 봤어요. 더 이상 원래 색을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가방이 옆에 떨어져 있었어요. 가방도 진흙에 묻었습니다. 수아는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열어봤어요. 서류 파일. 다행히 물에 젖지는 않았습니다. 수아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무릎에 힘을 주고 휘청거렸어요. 균형을 잡았습니다. 서 있었습니다. 옷에서 진흙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신발도 진흙투성이었습니다. 수아는 정문을 봤습니다. 학교 안으로 들어가야 했어요. 징계위원회실까지. 하지만 이 모습으로 어떻게 가나요? 주변 학생들이 등교하고 있었습니다. 수아를 봤어요. 헐, 저 사람. 완전 진흙투성이네. 무슨 일이야? 손가락질이 느껴졌습니다. 수아는 고개를 숙였어요. 걸었습니다. 한 발, 두 발, 진흙물이 뚝뚝 떨어지며 정문을 지났습니다. 캠퍼스 안으로
사람들이 비켜섰어요. 수아를 피했습니다. 적의 정수 아래 진짜 적골로 징계위원회 가려나? 완전 끝났네. 수아는 계속 걸었습니다. 본관을 향해.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차 소리가 들렸어요. 급브레이크. 끽. 수아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검은 세단이 멈춰 있었어요. 정문 바로 앞. 뒷문이 열렸습니다. 한 남자가 내렸어요. 강태윤이었습니다. 휠체어가 아니었어요. 비서의 부축을 받으며 천천히 걸었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태윤은 수아를 봤습니다. 진흙 묻은 얼굴, 젖은 패딩, 떨리는 두 손. 태윤의 얼굴이 굳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술렁거렸습니다. 저 사람, 강태윤 회장 아냐? 헐, 진짜네. 회장님이 여기 왜 와? 태윤은 수아에게 다가왔습니다. 비서가 부축했어요. 수아 앞에 멈췄습니다. 학생. 태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수아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태윤을 봤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회장님, 이게 무슨... 태윤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수아의 모습, 진흙 범벅인 옷, 얼굴에 묻은 흙, 그리고 그 눈빛, 포기하지 않으려는 눈빛. 태윤은 주먹을 쥐었어요. 내 때문이구나. 자신 때문에 이 학생이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도우려다가 태윤은 천천히 무릎을 구부렸습니다. 비서가 놀라 말했어요. 회장님, 괜찮아. 태윤은 한 걸음 더 가까이 갔습니다. 정문함, 진흙탕 바로 옆. 사람들이 숨을 죽였어요. 재벌 회장이 진흙 묻은 여대생 앞에 서 있었습니다. 태윤은 수아의 어깨를 가볍게 잡았어요. 학생, 고마웠소. 수아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회장님, 학생이 맞았소. 나는 걸을 수 있소. 태윤은 비서 부축을 놓았습니다. 혼자 섰어요. 두 다리로.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태윤은 한 걸음 내디뎠어요. 휠체어 없이, 지팡이도 없이 50년 만에.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 회장님, 걷고 있어? 휠체어는 어디 갔지? 헐, 진짜 걷네. 태윤은 수아를 봤습니다. 따라오시오. 내가 같이 가겠소. 회장님 하지만 학생 혼자 보낼 수 없소. 태윤은 수아 옆에 섰어요. 가시오. 징계위원회실로. 수아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두 사람은 걸었습니다. 진흙 묻은 여대생, 그리고 50년 만에 걷는 회장. 캠퍼스를 가로질러 본관을 향해. 사람들이 길을 비켜줬어요. 지켜봤습니다. 누군가 속삭였습니다. 정수아 학생 말이 맞았던 거 아냐? 회장님이 정말 걷잖아. 그럼 우리가 잘못 알았던 거야? 하지만 아직 모든 게 끝난 건 아니었습니다. 징계위원회가 남아 있었어요. 본관 3층, 징계위원회실 앞. 수아와 태윤이 도착했습니다. 수아는 여전히 진흙 묻은 옷을 입고 있었어요. 패딩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복도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학생들, 교수들, 직원들. 소문을 듣고 온 거였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게 정수아야? 진흙 묻은 채로 왔네. 회장님이 진짜 같이 오셨어. 수아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문 손잡이를 잡았어요. 태윤이 말했습니다. 학생, 내가 들어가도 되겠소? 회장님 괜찮으세요? 물론이요. 문이 열렸습니다. 징계위원회실. 긴 테이블에 5명의 교수가 앉아 있었어요. 가운데는 학장이었습니다. 학장은 수아를 봤습니다. 그리고 태윤을 봤어요. 눈이 커졌습니다. 강태윤 회장님? 그렇소.
어떻게 여기를? 이 학생 때문에 왔소. 학장은 당황했습니다. 회장님, 죄송합니다만 징계위원회는 나도 증인이요. 태윤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이 학생에 대한 징계라면 내가 말할 게 있어. 학장은 다른 교수들을 봤어요. 교수들도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습니다. 앉으십시오. 학장이 말했습니다. 수아는 의자에 앉았어요. 태윤은 수아 옆에 섰습니다. 비서가 의자를 가져왔지만 태윤은 앉지 않았어요. 섰습니다. 두 다리로. 학장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정수아 학생, 학칙 34조 위반 혐의로 여기 섰습니다. 학교 명예실추, 무면허 의료행위 시도. 잠깐. 태윤이 끊었습니다. 무슨 무면허 의료행위요? 회장님께 시민성 마비라고 진단했습니다. 학생이 환자를 진단하는 건 명백한 진단이 아니오. 태윤은 말했습니다. 관찰이요. 그리고 그 관찰이 맞았소. 학장은 멈췄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나는 걷소. 보이지 않소? 태윤은 한 걸음 앞으로 나갔어요. 비서 부축 없이 혼자. 교수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50년 동안 휠체어를 탔소. 하지만 이 학생이 말했소. 시민성 마비라고. 태윤은 수아를 봤어요. 처음엔 안 믿었소. 최주치의도 말도 안 된다고 했지. 하지만 학생 말이 맞았소. 학장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회장님, 그건 내 다리를 만져본 건 이 학생뿐이요. 태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50년 동안 수십 명 의사를 만났소. 하지만 아무도 근육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소. 모두 그냥 척추 손상이라고만 했지. 태윤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이 학생은 달랐소. 손으로 직접 만져봤소. 그리고 이상하다고 했지. 근육이 살아있다고. 교수 한 명이 물었습니다. 회장님, 그럼 정말 시민성 마비였습니까? 그렇소. 태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50년 전 교통사고. 내 아내가 죽었소. 내 옆에서. 그날 이후로 걷지 못했소. 태윤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의사들은 척추 손상이라고 했소. 하지만 진짜 문제는 여기였소. 태윤은 자신의 머리를 가리켰습니다. 내 뇌가 거부한 거요. 걷는 걸, 살아가는 걸, 아내 없이. 학장은 말이 없었습니다. 태윤은 계속했어요. 이 학생이 아니었으면 나는 평생 휠체어에 갇혀 살았을 거요. 50년도 모자라 죽을 때까지. 태윤은 수아를 봤습니다. 이 학생은 날 살렸소. 수아는 눈물이 났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흘렀어요. 태윤은 학장을 봤어요. 그런 학생을 징계하겠다고요? 하지만 규정상, 규정이 사람보다 중요하오? 태윤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이 학생은 23살이요. 아직 면허도 없는 학생이지. 하지만 용기가 있었소. 진실을 말할 용기가. 태윤은 심호흡했습니다. 그 용기 때문에 오늘 아침 이 학생이 진흙탕에 쓰러졌소. 보시오. 이 모습을. 태윤은 수아를 가리켰어요. 진흙 묻은 패딩, 젖은 옷, 얼굴에 흙. 사람들이 밀쳤소. 사기꾼이라고 했소. 학교 망신시킨다고 했소. 태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 학생은 일어났소. 그리고 여기까지 왔소. 징계를 받으러. 왜요? 자신이 옳다는 걸 알았으니까. 교수들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태윤은 천천히 말을 이었어요. 나는 72살이요. 52년을 살았소. 태윤의 다리가 떨렸습니다. 대한그룹 회장이었소. 누구 앞에서도 고개 숙인 적 없었소. 무릎 꿇은 적도 없었소. 태윤은 수아를 봤어요. 하지만 오늘 태윤은 무릎을 구부리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
비서가 달려왔어요. 괜찮아. 태우는 비서를 막았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태윤의 무릎이 바닥에 닿았습니다. 꿇었어요. 징계위원회실 한가운데 교수 5명이 지켜보는 앞에서 복도에 모인 수십 명이 창문 너머로 보는 가운데 강태윤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52년 인생에서 처음이었어요. 수아 앞에서 교수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못했어요. 태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떨렸어요. 미안하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학생이 날 살렸는데 나는 학생을 지켜주지 못했소.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뚝, 뚝. 학생이 고통받는 걸 알면서도 나는 망설였소. 세상 사람들 눈치를 봤소. 최주치의 말을 들었소. 태윤은 손바닥으로 눈을 가렸습니다. 비겁했소. 나는 어깨가 흔들렸어요. 52년 동안 한 번도 무너진 적 없던 남자. 재벌 회장.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었던 사람. 그 사람이 지금 무릎 꿇고 울고 있었습니다. 23살 여대생 앞에서 수아는 일어났어요. 태윤 앞으로 갔습니다. 회장님, 일어나세요. 학생, 괜찮아요. 저도 제가 옳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버텼어요. 수아는 태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회장님 덕분에 제가 포기하지 않았어요. 태윤은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 범벅인 얼굴. 고맙소. 태윤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수아가 부축했어요. 다시 섰습니다. 두 다리로. 학장이 말했습니다. 회장님, 학장. 태윤은 학장을 봤어요. 이 학생을 징계하지 마시오. 제발. 하지만 내가 부탁하는 거요. 태윤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이 학생은 잘못이 없소. 오히려 표창을 받아야 할 학생이요. 학장은 다른 교수들을 봤습니다. 교수들도 어쩔 줄 몰라 했어요. 회장님 말씀은 알겠습니다만.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최주치의가 들어왔어요. 복도에서 모든 걸 지켜본 거였습니다. 회장님, 최주치의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저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모두가 최주치의를 봤어요. 최주치의는 학장 앞으로 갔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선생님, 50년 동안 회장님을 봤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최주치의는 고개를 숙였어요. 시민성 마비를 의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권위에 기댔습니다. 50년 전 진단이 맞다고만 믿었습니다. 최주치의는 수아를 봤습니다. 이 학생이 맞았습니다. 저는 틀렸고요. 최주치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의사로서 부끄럽습니다. 학장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잠시 회의하겠습니다. 교수들이 머리를 맞댔어요.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했습니다. 5분이 지났습니다. 학장이 말했습니다. 정수아 학생, 네. 징계를 철회합니다. 수아는 눈이 커졌어요. 정말요? 네. 회장님 증언과 최 선생님 증언을 고려했습니다. 학생은 선의로 행동했고 그 결과도 좋았습니다. 학장은 미소를 지었어요. 오히려 학교가 학생에게 미안합니다. 수아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참을 수 없었어요. 감사합니다. 태윤은 수아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잘했소, 학생. 회의실 문이 열렸어요. 복도에 모였던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짝짝짝. 처음에는 몇 명. 그러다 점점 더 많이. 박수 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수아는 그 소리를 들으며 울었어요. 태윤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눈가에 아직 눈물이 남아 있었지만 최주치의는 창밖을 봤어요. 하늘이 맑았습니다. 50년 만에 진실이 밝혀진 날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뉴스가 나왔어요. 강태윤 회장 50년 만에 걷다. 시민성 마비였던 것으로 밝혀져. 여대생 정수와 의학계 정설 뒤집어. 징계 철회, 오히려 표창 받을 예정. 댓글이 달렸습니다. 대박이다. 이 학생 대단하네. 의사들도 못 알아본 걸 학생이 알아냈어. 진짜 용기 있다. 수아는 그 뉴스를 병실에서 봤습니다. 할머니 옆에서 할머니가 말했어요. 봐라. 할머니 말이 맞았지? 네, 할머니. 수아는 할머니를 안았습니다. 고마워요. 우리 수아 잘했어.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어요. 긴 싸움이 끝났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초여름이었어요. 햇살이 따사로웠습니다. 강남 대저택 정원. 태유는 지팡이를 짚고 걷고 있었습니다. 혼자 비서 부축 없이 한 걸음, 두 걸음, 천천히지만 확실했어요. 정원 끝까지 갔습니다. 벤치에 앉았어요. 숨을 고르며 하늘을 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어요. 50년 만이구나. 이렇게 자유롭게 걷는 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수아가 나왔어요. 가방을 메고 있었습니다. 깨끗한 새 패딩을 입고 있었어요. 회장님, 오늘 재활 운동 어떠셨어요? 좋았소. 100m를 걸었소. 대단하세요. 수아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태유는 수아를 봤어요. 학생, 오늘도 병원 가는 거요? 네. 할머니 투석하는 날이에요. 내 차 쓰시오. 괜찮아요. 지하철로 갈 수 있어요. 학생. 태유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 은인인데 지하철 타게 할 수 없소. 수아는 웃었어요. 알겠습니다. 비서가 차를 가져왔습니다. 수아는 차에 탔어요. 떠나기 전 손을 흔들었습니다. 태윤도 손을 흔들어줬어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태윤은 벤치에 앉아 생각에 잠겼어요. 6개월 전이 떠올랐습니다. 진흙탕에 쓰러진 수아. 그때 자신이 느꼈던 마음.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어. 태윤은 일어났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서재로 갔습니다. 벽에 있는 유리 케이스. 그 안에 하늘색 목도리. 태윤은 케이스 문을 열었습니다. 목도리를 꺼냈어요. 손으로 만졌습니다. 부드러웠지만 낡았어요. 피 묻은 자국이 아직도 남아 있었습니다. 당신. 태윤은 목도리를 안았습니다. 이제 보내줄게.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50년 동안 날 붙잡고 있었지. 아니, 내가 당신을 붙잡고 있었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미안해. 당신 때문에 못 걷는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진짜는 내가 당신을 놓지 못한 거였어. 목도리를 가슴에 꼭 안았어요. 이제 갈 수 있어? 편히 쉴 수 있어?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태유는 알 것 같았어요. 아내가 뭐라고 말할지. 당신도 이제 자유로워져요. 태유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1시간 후, 교회 공원묘지. 태유는 아내 산소 앞에 섰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비석에 이름이 새겨져 있었어요. 사랑하는 아내 민지에. 태유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천천히 산소 앞에 앉았어요. 하늘색 목도리를 꺼냈습니다. 당신 여기 왔소. 바람이 불었어요. 나뭇잎이 흔들렸습니다. 50년 동안 미안했소. 당신 혼자 보냈지. 태유는 목도리를 펼쳤습니다. 이제 이걸 돌려줄게. 당신 거니까. 산소 앞에 목도리를 놓았어요. 부드럽게. 그리고 말하고 싶었소. 태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 이제 걸을 수 있소. 50년 만에. 눈물이 흘렀어요. 한 학생이 날 살렸소. 23살짜리 여대생이. 용감한 아이였소.
태유는 손으로 산소를 만졌습니다. 당신이 보냈나 봐. 그 학생을 날 자유롭게 하려고. 비석에 햇빛이 반사되었어요. 반짝였습니다. 고마웠소. 당신과 함께한 2년. 짧았지만 행복했소. 태유는 일어났습니다. 목도리를 산소 옆 흙에 묻었어요. 손으로 직접 흙을 덮었습니다. 목도리가 사라졌어요. 이제 편히 쉬시오. 태유는 고개를 숙여 절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어요. 태유는 돌아섰습니다. 산소를 등지고 걸었습니다. 지팡이를 짚으며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안녕, 당신. 한편 그 시각, 병원, 수아는 할머니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투석이 끝나고 있었어요. 할머니가 말했어요. 수아야. 네, 할머니. 너 요즘 행복해 보인다. 수아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할머니. 행복해요. 다행이다. 할머니는 수아의 손을 잡았어요. 할머니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 할머니가 응원해줘서. 에이, 내가 잘한 거지. 할머니는 수아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투석이 끝났어요. 간호사가 링거를 빼줬습니다. 수아는 할머니를 부축해서 일으켰어요. 할머니, 오늘 회장님 댁에서 저녁 먹자고 하셨어요. 회장님 댁에? 네. 할머니도 초대하셨어요. 그래. 내가 가도 되나? 당연하죠. 할머니 덕분에 제가 포기 안 했잖아요. 할머니는 웃었습니다. 그럼 가자. 두 사람은 병원을 나왔어요. 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대저택에 도착했습니다. 태윤이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지팡이를 짚고 서서 어서 오시오. 회장님, 안녕하세요. 수아가 인사했습니다. 할머니, 처음 뵙겠습니다. 태윤은 정옥히 할머니께 허리를 숙였어요. 아니에요. 제가 인사드려야죠. 할머니도 허리를 숙였습니다. 손녀 덕분에 제가 다시 걸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손녀가 잘한 일입니다. 할머니는 자랑스러운 표정이었어요.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테이블에 음식이 차려져 있었어요. 따뜻한 국, 반찬들, 밥. 소박하지만 정성스러웠습니다. 앉으시오. 태윤이 말했습니다. 세 사람이 테이블에 앉았어요. 태윤은 수아를 봤습니다. 학생, 학교는 어떻죠? 좋아요. 다음 학기 장학금도 받았어요. 다행이요. 그리고 교수님께서 추천서도 써주셨어요. 대학원 진학하라고. 학생이라면 훌륭한 물리치료사가 될 거요. 수아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회장님은 재활운동 어떠세요? 매일 하고 있소. 이제 200m까지 걸을 수 있소. 대단하세요. 할머니가 말했어요. 회장님, 감사합니다. 손녀 병원비까지 도와주시고. 아닙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태유는 국을 한 숟가락 떴어요. 사실 제가 더 감사합니다. 할머니께서 수아 학생을 잘 키우셔서. 할머니는 눈가가 붉어졌어요. 우리 수아가 착하죠? 그렇습니다. 용감하고 착합니다. 세 사람은 조용히 식사를 했어요.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식사가 끝났습니다. 태유는 수아에게 봉투를 하나 건넸어요. 이게 뭐예요? 열어보시오. 수아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서류가 들어 있었어요. 장학재단? 네. 내가 만들었소. 이름은 민지의 장학재단이요. 내 아내 이름이지. 수아는 서류를 읽었습니다. 가난하지만 용기 있는 학생들을 돕는 재단이요. 학생이 첫 번째 장학생이요. 회장님, 그리고 학생이 졸업하면 이 재단 이사로 와주시오. 수아는 눈물이 났습니다. 정말요?
그렇소. 학생 같은 사람이 필요하오. 수아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감사합니다. 할머니도 눈물을 닦았습니다. 태우는 창밖을 봤어요. 노을이 아름다웠습니다. 당신 보고 있소? 마음속으로 물었습니다. 내가 이제 누군가를 도울 수 있게 됐소. 당신처럼. 바람이 불었어요. 커튼이 흔들렸습니다. 태우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밤 수아는 반지하 월세방으로 돌아왔어요. 할머니는 일찍 주무셨습니다. 수아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별이 보였어요. 오랜만이었습니다. 수아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이구나. 기쁘면서도 묘하게 복잡했어요. 6개월 전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어. 진흙탕에 쓰러졌던 그날. 모두가 손가락질하던 그날. 하지만 이제는 장학생, 재단이사 제안, 교수님 추천서,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감사해야 하는데 마음 한편이 이상했어요. 왜 이렇게 오래 걸렸을까? 6개월. 그리 긴 시간은 아니었지만 그 6개월 동안의 고통, 진흙탕, 눈물, 외로움. 이제야 인정받는구나. 기쁘면서도 서운했습니다. 하지만 괜찮아. 수아는 주먹을 쥐었어요. 나는 해냈어. 포기하지 않았어. 그게 중요했습니다. 창밖 별을 봤어요.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회장님, 민준 선배. 도와준 사람들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수아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도 잘했어. 진실은 언제나 이긴다는 걸, 용기는 보상받는다는 걸 배웠습니다. 창문을 닫았어요. 침대에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편안했어요. 오랜만에. 다음 날 아침, 태우는 정원을 걷고 있었습니다. 지팡이 없이 혼자 힘으로 300m를 걸었어요. 숨이 찼지만 기분이 좋았습니다. 하늘을 봤어요. 구름이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나는 자유야. 50년 만에 처음 느끼는 감정. 자유. 태우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신선한 공기가 폐를 채웠어요. 고마워, 수아 학생. 그리고 고마워, 당신.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바람. 태우는 걸었습니다. 계속. 앞으로. 진실은 언제나 빛을 보고 용기는 반드시 보상받습니다. 이 이야기는 창작 드라마이며 실제 인물이나 단체와는 무관합니다. 모든 등장인물의 이름과 개인정보는 보호되었습니다.